안녕하세요. 중고차를 혼자서도 잘 사게끔 알려드리는 김 실장입니다. 오늘은 중고차든 신차든 자동차 운행을 하시다가 사고가 혹시 나셨을 때 주의하실 점, 이런 행동은 하지 말으셔야 되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고가 나면은 굉장히 짜증이 나죠. 저도 사고가 몇 번 나봤지만 사고가 났을 때 운전석 문을 열고 나갈 때 기분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고가 났을 때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가볍게 넘기시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인데요.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쉽지만 그래도 너무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시다가 나중에 조금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실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누구나 사고가 난다 생각하고 운전을 안 하시죠. 근데 내가 안전운전 나 혼자 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진 않습니다. 남이 와서 들이받는 데는 장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최대한 본인한테 유리한지 그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고가 나시면은 우선 밖으로 나가겠죠? 사고가 났다 치면은 밖으로 나가서 우선 본인의 차량과 상대방의 차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보시게 되고 분명히 전화를 거시겠죠. 보험회사에 여기는 어딘데 사고가 났다. 좀 와달라. 이렇게 사고 접수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보험회사에서 굉장히 빨리 올 거예요. 생각보다. 길이 막히지 않고 국도나 이런 쪽이면 더 빨리 올 거고요. 고속도로면은 조금 출퇴근 시간만 피한다면 그래도 빨리 올 겁니다. 그 빨리 온다 하더라도 그 차 밖에서 사고 난 그 지점에서 보험회사 직원을 기다리는 건 굉장히 지루하고 힘듭니다. 그 사이에 하실 일이 있죠. 당연히 차량 사고 난 부위와 상황에 대해서 사진을 좀 찍어 놓으셔야 되죠. 최대한 본인이 유리한 각도에서 찍도록 노력하시는 것도 좋은 팁입니다. 만약에 사진을 찍기가 그렇다면은 동영상으로 남기셔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남기고 있다 보면은 보험회사 직원이 이제 오겠죠. 그리고 아마 레카 기사도 올 겁니다. 보험회사 직원한테 이런저런 해갖고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물어는 보시고, 그러면은 보험회사 직원들은 분명히 이 부분은 과실이 뒤에서 완전히 받지 않고서는 과실이 몇 대 몇으로 나눈다. 누구 과실이 좀 크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보험회사 직원들이 현장에서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보험 처리를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실 거고요. 그 사이에 이제 본인의 차량이 손상이 가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아는 카센터 가기 전에는 분명히 레카차 기사가 와서 분명히 얘기를 할 겁니다. 수리를 하실 거면은 아는 카센터가 있냐 1차적으로 물어보실 거고요. 그랬을 때 보통 일반적인 분들이 그때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어디 아는 카센터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주십시오. 이런 분이 생각보다 없어요. 저도 예전에 처음 사고 났을 때는 없긴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냥 레카차가 얘기한 그쪽으로 추천해 주는 대로 가자 해갖고 갔습니다. 그러면은 그쪽 카센터로 가면은 분명히 카센터나 공업사로 가면은 차량에 대한 견적이 당연히 나오겠죠. 견적을 내고 수리를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고 렌트카를 나오든 며칠이 걸리면은 이런 교통비가 나오든 어떻게든 결론은 날 겁니다. 그리고 수리를 해서 수리 완료된 차량을 가지고 다시 운행을 하시겠죠. 그리고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하셔서 생활을 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때 이제 수리를 하시게 되면은 금액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은 당연히 발생이 됐을 거고요. 크게 신경을 안 쓰셨을 겁니다. 왜냐면은 예전에 기스가 났던 부분까지도 아마 처리를 해서 깔끔하게 수리를 했을 거니까요. 이게 일반적인 사고 처리하시는 순서고 방법이죠. 대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처리하셨을 경우에 나중에 본인이 금전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똑같이 처리를 하실까요? 아니면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처리를 하실까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런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지 좀 몇 가지 아까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레카 기사가 분명히 얘기를 했죠. 아는 카센터나 공업사가 있냐고. 근데 아니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실수가 나오십니다. 그리고 레카 기사와 공업사를 가시겠죠. 공업사를 가셔서 공업사나 카센터 가셔서 견적을 뽑으실 겁니다. 보통 견적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실 겁니다. 왜냐면은 거기서 얘기를 할 때 요렇게 수리를 요렇게 하셔야 깨끗할 겁니다. 공업사에서 견적을 이렇게 내주시면은 차량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이렇게 많지 않으신 분은 그렇게 해주세요. 어차피 보험 처리하시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선 처리를 맡기죠. 여기서 두 번째 실수가 발생이 됩니다. 왜 두 번째 실수냐면은 그 견적에는 보이지 않게 레카차의 소개 수당 같은 그런 게 조금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실수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업사에서 견적을 뽑을 때 견적 금액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온다 싶지만 보험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냥 처리를 하십니다. 그렇게 처리하시게 되면은 분명히 공업사나 카센터 그쪽에서는 수리를 하기 편하게 처리를 할까요? 아니면은 어렵게 처리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편하게 처리하려고 할 겁니다. 편하게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판금을 할 수 있는 부위를 교체를 하라고 권해줄 수도 있고요. 그런 방법, 판금을 하는 방법은 작업하는 게 카센터나 공업사 쪽에서는 솔직히 금전적으로 많이 남거나 아니면 작업하기 편한 작업이 아닙니다. 차라리 교체를 하는 게 편하죠. 부품을 주문을 해서 그 부품을 조립만 하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카센터나 공업사에서 분명히 본인들이 일하기 편한 그런 방법으로 수리를 아마 권해주실 겁니다. 여기서 세 번째 실수가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티가 안 납니다. 지금은 티가 안 나고 상관이 없고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계속 모시죠. 그리고 차를 사셨으면 중고차를 사시든 신차를 사셨든 분명히 다시 차를 파시겠죠. 차를 나중에 정리할 때 또 티가 하나가 납니다. 그게 뭐냐? 판금 아니면 과잉 수리 이런 부분이 발생됐던 거에 대해서 팔 때 그게 기억이 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왜냐? 내 돈 직접 들여서 했다기보다는 보험 처리를 했고 조금의 아마 본인 부담금을 냈기 때문에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제가 차를 매입할 때 보면은 사고 이력 조회를 해보면은 그때 기억이 난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차량을 매입을 할 때 판금이 가격이 더 나올까요? 아니면은 교체된 부위가 있을 때 가격이 더 나올까요? 저희가 가격 감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가격이 조금이라도 깎이는 요인 중에 하나가 교체 부위가 생겼을 때도 아마 가격적인 게 감가가 되는 요인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보험 처리를 판금을 할 거를 교환을 했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팔겠지만 차량 파실 때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시게 되죠. 여기서 네 번째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레카차부터 시작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게 이런 금전적인 손해를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느냐. 레카차부터 돌아가면은 레카차 기사가 아는 공업사나 카센터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본인의 지인이나 아니면은 인맥을 동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동네에서 엔진오일 교환을 하든 공업사 이용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카센터나 그쪽으로 레카차한테 가져가자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개념을 최대한 얘기를 드려야죠. 본인이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냐, 아니면은 무조건 교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 있냐. 충분히 상의를 하시면은
생판 모르는 공업사 가서 하시는 것보다 그나마 같은 동네고 같은 지인의 소개든 이쪽에 카센터나 공업사를 이용하면은 아마 처음에 말씀드렸던 레카기사 추천 카센터나 공업사보다는 금액적으로 조금이라도 판금으로 살릴 수 있는 부분 살립니다. 교환할 수 어쩔 수 없이 교환해야 되는 부분 교환을 하겠죠. 그리고 레카차에서 추천한 카센터를 이용 안 했기 때문에 소개비가 안 나가겠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상태에 따라서 판금으로 살릴 수 있는 거는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시고 교환은 어쩔 수 없는 교환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처리를 하시고요. 그렇게 처리를 하셨을 경우에 나중에 중고차 팔 때 교환을 해서 금전적으로 차량이 감가되는 손해보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의 신경입니다. 작은 신경이 나중에 그나마 몇십만 원의 이득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고 처리 후 어떻게 수습을 하느냐, 사고 처리를 하느냐, 보험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차량 판매할 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몇십만 원의 금전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의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 운행 시 사고 났을 때 사고 처리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무조건 내 돈 안 들어가니까 보험 처리한다 하고 그냥 맡기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은 나중에 차 파실 때 금전적으로 손해보시지 않는, 조금이라도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손해를 보시지 않는 실수를, 손해보시는 실수, 손해보시지 않는 상황을 만드시는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고 났을 때 처리법에 대한 영상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기시다가 사고 처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편하게 처리하시다가 나중에 금전적으로 손해를 꼭 보시기 때문에 저희도 차량을 매입을 할 때 판금된 차량과 교환된 차량은 가격적으로 다르게 매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조금이라도 더 받으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조금만 신경 쓰시고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처리에 신경을 조금이라도 더 쓰시라고 강조를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 그러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김실장TV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